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지 않으신가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조차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피곤이 밀려오죠. 예전엔 가볍게 걸어가던 길도 이제는 숨이 차고 다리가 쉽게 풀리곤 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기엔 그 피로함이 너무 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증상 의외로 이 간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먹던 그것이 어느새 내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바로 당신의 간식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며칠 전 60대 후반의 남성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이셨죠. 은퇴 후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는 게 유일한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오시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가 않아요. 솜을 물에 적신 것처럼 무겁고 띵해요. 알람 소리에 겨우 일어나 세수를 해도 안개 낀 듯 개운하지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등산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늘 앞장서서 산을 오르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천근만근이라 뒤따라오는 부인의 시선을 피하게 된다네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침마다 몸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그제서야 어르신은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면 너머로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혹시 김정수 어르신처럼 자고 일어났는데도 푹 잔 느낌이 전혀 없고 유독 아침 시간에 몸이 붓거나 머리가 묵직하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저 피곤해서 그래, 나이를 먹어서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잠든 사이 몸속에서는 밤새 보이지 않는 공격이 일어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김정수 어르신처럼 평소 건강에 자신 있는 분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이 건강을 위해 매일 밤 챙겨 먹던 그 음식이 오히려 몸속 공격을 부추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설명드리자 김정수 어르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내가 내 몸을 망치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아침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왜 유독 매일 아침 5시에서 9시 사이 병원 응급실이 가장 바쁘고 뇌졸중 환자가 쏟아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던 그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배신하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건 혈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 어르신의 수면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셨나요? 왜 그렇게 많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이 유독 아침 5시에서 9시 사이 바로 그 시간에 응급실로 실려올까요? 통계적으로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에 발생하는 뇌졸중 비율이 46.1%. 하루 전체 뇌졸중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짧은 4시간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혈압 변화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잠든 동안 혈압이 낮아졌다가 아침에 깨어나면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은 이때 혈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히 치솟아 버립니다. 부인께 들은 말씀 중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요. 그런데 그냥 고는 게 아니라 자다가 컥 하고 숨이 멎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김어르신은 잠결에 숨이 멎었다가 후 하고 거칠게 숨을 내쉬는 일이 하룻밤에도 수십 번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8시간 내내 자는 동안
누군가가 1분에 한 번꼴로 목을 살짝 졸랐다가 푸는 일을 수백 번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숨이 컥하고 막히는 순간 혈액 속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즉시 비상사태에 신호를 보내요. 산소가 부족하다. 빨리 피를 보내라. 그 명령을 받은 심장은 뇌로 산소를 보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혈압은 200, 심하면 250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숨이 막히고 혈압이 치솟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수백 번 반복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혈관은 밤새 졸렸다가 터질 듯 압박받았다를 무한 반복하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혈관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밤새 혹사당한 혈관은 아침에 다시 혈압이 오르는 그 순간 결국 퍽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70%, 10명 중 7명이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에서 8배 더 높습니다. 김정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은 그저 피곤해서 코를 곤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까지 몰리는 사투를 벌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르신은 그 위험한 상황에 본인도 모르게 매일 밤 기름을 붓고 계셨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내 얘긴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가족 중에 코를 자주 고는 분이 계신가요? 그냥 잠버릇이야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에 부은 기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김정수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밤 챙겨 드시던 그 한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연구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건강 지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마트에서 파는 볶은 견과류는 소금이 많아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비싼 생호두와 생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잔뜩 따로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후라이팬에 직접 볶아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건강관리 정말 철저하시네 싶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고소한 맛을 더하려고 기름을 둘렀고 짭짤해야 맛있다며 소금을 솔솔 뿌려 볶아 드신 겁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이게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죠. 여러분, 이 행동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맞히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 홈메이드 소금과 기름에 볶은 견과류가 수면무호흡증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습관인지, 그리고 견과류에 숨겨진 7가지 진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을 둘렀다는 사실입니다. 피칸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이미 80에서 90%가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름은 혈관의 노폐물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다가 나쁜 기름 포화 지방과 소금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청소부에 시멘트 반죽을 묻혀 혈관을 문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을 닦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히게 만드는 셈이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소금입니다. 어르신은 집에서 만들었으니 건강하겠지 하셨지만 소금을 넣는 순간 이건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낮보다 10에서 20%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때 심장과 혈관이 쉬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밤 10시에 나트륨, 즉 소금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몸속의 배수구 역할을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물이 가득 차 피의 양이 늘어나 버립니다. 수면 무호흡으로 이미 혈압이 치솟는 상태에서 소금으로 혈액량까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물로 가득 찬 댐에 수문을 막아두고 압력을 높이는 것과 같은 상황. 결국 댐은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고혈압의 무서움입니다. 세 번째, 호두에 대한 오해. 김어르신은 밤에 호두를 먹으면 심장에 안 좋다는 방송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심장 통증이 아니라 위통입니다. 늦은 시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역류해 가슴이 타는 듯 아픈 걸 심장 통증으로 착각하신 거예요. 호두 자체는 혈관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 잣에 대한 진실. 잣은 오메가6가 많아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균형의 문제입니다. 잣만 계속 먹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들기름을 전혀 안 먹는다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평소 식단에서 생선, 나물 등을 함께 먹는다면 잣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마트에서 파는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원물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금간이에요. 꼭 무염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헤이즐넛과 피칸. 이들도 기본적으로 혈관 청소에 도움을 주는 견과류입니다. 단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시중의 혼합 견과류. 달콤하거나 짭짤한 견과 스낵 기억나시죠? 설탕 시럽과 소금이 섞인 그 혼합 견과류는 집에서 만든 소금기름 볶은 견과류만큼이나 해롭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소금은 혈압을 함께 올립니다. 밤 9시 이후 이런 간식을 먹는 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이제 핵심이 보이시죠? 견과류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 첨가물, 그리고 양입니다. 밤 9시 이후 소금 설탕을 넣은 간식 한 줌 넘는 과량 섭취. 이 세 가지가 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어떤 간식을 드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김정수 어르신처럼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여러분의 찬장과 냉장고 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김정수 어르신의 사례를 보며 나는 아니겠지 하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제가 어르신께 추천드리고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쾌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검사 3가지. 증상이 없어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심전도 24시간 홀터 검사.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뇌졸중의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건 잠깐 검진으로는 잘 잡히지 않아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심전도 기기를 부착해서 생활하는 홀터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다면 꼭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여러분, 목 옆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맥박이 뛰는 곳,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은 뇌로 가는 피의 80%를 책임지는 메인 통로죠. 이곳이 좁아졌는지, 찌꺼기가 쌓였는지 초음파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10분이면 끝. 단 한 번의 검사로 뇌졸중 위험의 70에서 80%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다원 검사. 밤마다 목을 조르는 그 범인, 수면무호흡증을 잡아내는 검사입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 뇌파, 호흡, 산소, 심장 박동을 전부 기록합니다. 김정수 어르신처럼 중증으로 진단되면 양압기 치료로 수면 중 호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속 상태를 모르고 지나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검사 꼭 기억해 두시고 예방의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 내 몸의 위험 신호를 확인했다면 이제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2번째 실천사항. 저는 김정수 어르신의 견과 시간표를 완전히 고쳐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방법입니다. 소금, 기름, 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마트에서 무염 무첨가라고 쓰인 원물, 즉 생견과류나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살짝 볶은 제품만 고르세요. 둘째, 시간이에요. 밤 10시가 아니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등산 전에 혹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견과는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 연료가 됩니다. 밤에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양입니다. 딱 한 줌. 손바닥을 오목하게 펴보세요. 그 안에 담기는 만큼이 하루 적정량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20에서 30g, 봉지를 한 번에 다 비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제 3번째 실천사항. 이건 정말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핵심 구별법입니다. 바로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 즉 일시적인 증상과 응급 상황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 핑하고 돌아 어지러우신가요? 대부분은 뇌졸중이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서 피가 머리까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럴 땐 침대 끝에 앉아 10초만 세신 뒤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그런데 어지럽고 동시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면 그건 10초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기립성 저혈압이 아니라 뇌졸중입니다.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밤에 가슴이 타는 듯 아플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수 어르신처럼 심장이 아픈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대부분 위산 역류로 인한 통증입니다. 신물이 올라오고 쓴맛이 나고 상체를 세우면 조금 나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 진짜 위험한 심장 통증은 다릅니다. 식은땀이 나고 왼쪽 어깨나 팔 안쪽으로 통증이 퍼지며 자세를 바꿔도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위산이 아닙니다. 즉시 119 호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보겠다, 나도 바꿔보겠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정수 어르신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6개월 전 아침이 지옥 같다고 하시던 그 무거운 표정의 분이 눈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환히 웃고 계셨거든요. 제가 웃으며 여쭙습니다. 어르신, 요즘 아침 등산은 어떠세요? 그러자 어르신이 껄껄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아침 6시 알람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깃털처럼 가볍고 아내보다 더 빨리 준비해서 산에 나가죠.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밤새 들쭉날쭉하던 혈압은 안정세를 찾았고 경동맥 초음파에서도 좁아졌던 혈관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김정수 어르신은 검사 이후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고 어색하셨지만 며칠 지나자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침이 달라졌어요. 부인께서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이젠 코 고는 소리 하나 없이 아기처럼 조용히 주무세요. 밤마다 목을 조르던 범인을 드디어 붙잡으신 거죠. 물론 그 홈메이드 소금 견과류는 이미 김어르신 댁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9시 등산 가방을 챙기시며 무염 견과류 한 줌을 꺼내 드신답니다. 그게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다고 웃으시면서요. 어르신은 모든 게 제 덕분이라 말씀하셨지만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압기를 참고 주무신 것도 30년 넘게 이어진 야식 습관을 단칼에 바꾼 것도 결국 혼자 해내신 건 어르신 본인이십니다. 여러분, 김정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침에 유독 몸이 무겁거나 머리가 아프다면 절대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잠든 동안 수면무호흡증과 야간 고혈압이 몸을 공격했다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견과류는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밤 9시 이후의 견과류, 소금 간된 견과류는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꼭 아침에 가공되지 않은 원물로 한 줌만 드세요. 그 한 줌이 혈관을 깨끗하게 보호해줍니다. 셋째,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혹시 증상이 없더라도 내 경동맥 수도관이 막혀 있지 않은지, 내 심장이 엇박자로 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심전도 검사, 수면 검사. 이 3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김정수 어르신처럼 얼마든지 가뿐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9시 이후엔 깨끗한 물 한 잔 외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 단순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몸의 회복이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산책하고 뒷산을 산뜻하게 오르신다는 소식을 듣는 게 제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진심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